안보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안보를 내팽개치고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이 이번 특검법은 아까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외환. 예, 외환. 그러니까 그 2차 이 법률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그 대북전단 2조 8항에 예, 저기 나오죠. 예, 저 안보 내란 특검 두 번째 낸 거. 해외 분쟁 지역 파견,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무인기 침투, 북한의 우물 풍선 원점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뭐 이거를 넣어서 이게 외환을 수사 범위에 넣은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전략적으로도 여야가 합의하에 다시 내란 특검 만드는 거 상당히 저해연이 될 뿐 아니라 그렇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아까도 원내 지도부 뭐 박박 긁어대는 이야기가 예, 예, 있습니다만 저게 이제 민주당이 갈수록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되는 그거고요. 예. 이제 우리 당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당은 이제 개헌만 특검을 하잖아요. 개헌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도 그 논란의 요지가 있고 서로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까 계엄은 명백하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계엄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 계엄과 관련돼서 수사할 수 있게 있으면 특검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특검 수사하고 이거는 보니까 죄가 내란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어긋났다 그러면 내란죄로 기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란으로 이게 프레임을 씌워서 아까 말씀드린 내란 낙인 찍기로 재미를 봐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외환죄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도 내란 그 선전선동도 법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시까지 선전선동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외환도 이게 저가하고 내통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데 무슨 외환 유치가 되고 외환죄가 됩니까? 그리고 북한을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있는지 반국가 단체일 뿐이 왜냐하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다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것 때문에도 법리적으로도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이것까지 넣는다는 게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요. 군은 외교안보에서 우리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군의 손발을 묶어버린다라는 우려가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당연히 저걸 만약에 해서 특검이 저걸 그 수사하게 되면 예. 금방 말한 열거한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예. 그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거. 그 관련된 군 관계자들 다 불러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낸 특검 법안의 또 문제라고 제가 지금 이 법안 난 걸 뭐 또 구해서 열심히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 특검이 제기한 사건은 선고는 1심에서부터 1심은 공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633. 공직선거법처럼 아닌데 이게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범죄일 텐데 공직선거법처럼 633을 적어놨어요. 이런 특검도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이 특검법으로 압수수색할 때는 형사소원법 110조, 111조, 112조, 219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그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각군 이런 데는 군사기밀 보호법 때문에 증거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무효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그거 있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자기들은 내란 특검하려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그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국가안보에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고 법원에서도 이 법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두 번째 특검 법안이란 게 물론 특검의 추천은 제3조인 대법원장한테 맡겼다는 거는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조금 줄었어요. 기간이 조금 170에서 150일인가로 조금 줄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논란의 소지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이번 주에 뭐 진행이 되겠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2차 내란 특검 말고 합의 가능한 안을 다시 좀 조정을 해오고 우리 당도 지금 계엄에 집중해가지고 계엄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검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 특검법을 내자는 거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엄정하게 공정하게 특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면 이게 오히려 정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발 민주당 정신 차리고 좀 새로운 거 내고 우리 당도 아마 거기에 충분히 서로 타협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적으로 중치에 대한 사안일수록 더 헌법 질서에 맞게 원칙에 맞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꼼수 부리고 뭐 편법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이 뻔히 성내해 보이고 또 이재명 빨리 대통령 시키고 싶어서 난리가 났구나. 그럼요. 아이고 아주 난리 부르스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하니까 국민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국민이 다 알죠. 국민들이 예전에 가판 있고 예. 9시 뉴스하고 가판밖에 없을 때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예.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 온라인 포털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맞습니다. 왜 모릅니까? 국민이 다 합니다. 그게 더 잘합니다. 예. 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잘 알고 다 옛날 같지 않아요. 민주당 저꼼수 누가 모릅니까? 국민이 다 아는데 까불지 마십시오. 그렇죠.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교수님 아까 하시다 좀 얘기가 네. 다시 이쪽으로 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씀 예, 다 못 예. 하신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굉장히 확고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의 핵심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는 너무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막 너무 조급하게 윤석열 대통령 보호라든지 부정선거 뭐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으로 가는 것은 절대 우리가 스스로 괴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외면한 길이다. 예.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예. 이재명을 돕는 길이에요. 예. 결국 대통령의 이 계엄이라는 사태가 이재명을 저렇게 흥분시킨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민심의 그 흐름을 잘 알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예.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변화하고 쇄신해서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품위 있는 보수를 거듭날 것인지를 예.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게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만큼 대선 안 된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걸 위한 최적의 가장 전략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그걸 주도했으면 좋겠어요.